네, 안녕하세요. 김하마의 현직자 인터뷰의 김하마입니다. 오늘은 현직자 인터뷰가 아닌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 모두 근무해본 제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일에 쌓여있는 외국계 어떻게 잘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고 자세하게 파헤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외국어 역량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요?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이니까 외국어를 아예 못하면 안 되고 한국 기업과는 다르게 외국계 기업은 하루하루가 영어입니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날은 없어요. 왜냐면 본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컨펌 받을 일들도 많고 항상 뭐를 하려고 하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즈니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가 없어요. 아예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명확히 전달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본사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내가 대답만 적당히 할 수 있으면 돼요. 물론 외국인이랑 전화나 줌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메일 소통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읽고 쓰는 능력만 월등하다면 말하고 듣는 능력은 업무를 하다 보면 따라오기 때문에 점점 느실 거예요. 처음 들어가자마자는 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너무 영어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외국계 채용 및 기업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요즘에는 많이들 이용하시는 자소설에도 외국계 채용 정보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 사이트를 더 뽑자면 요즘에는 슈퍼루키라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외국계가 정말 많이 올라오니까 여기를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엄청난 외국계들이 한국에 즐비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즌에 항상 공고를 눈여겨보면서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들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플앤잡도 있습니다. 이게 자소설이나 슈퍼루키처럼 예쁘게 꾸며진 사이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어디에도 올라오지 않는 외국계 공고들이 정말 많아요. 한번 들어가서 봐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외국계는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에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프로필을 올리는 것은 경력직들이 거의 올리기 때문에 신입들은 딱히 프로필을 올려도 연락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 구글, 아마존, 애플 등 완전 대박 기업들 채용 공고도 아주 많이 있으니까 눈여겨봐주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외국계 파견직, 계약직 가도 될까요? 네,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한국 기업과는 다르게 외국계 기업들은 계약직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직 중에 파견직도 포함입니다. 외국계 기업들은 회사 안에 공고가 나면은 일단 내부에 지원할 사람이 있는지 내부의 공고를 먼저 뿌립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계약직이나 파견직 직원들이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외부에는 공고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을 모르거나 내가 안에 있지 않다면 기회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었던 기업이라면 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시작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한국 기업은 계약직이라고 하면 업무가 제한되어 있다거나 차별이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는데 외국계 기업은 보통 전혀 그런 것 없이 똑같은 혜택과 복지를 받고 똑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도 JD는 무조건 꼼꼼히 잘 읽으셔서 혹시라도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이게 정말 흔히 말하는 물경력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 직무인가는 꼭 파악하세요. 외국계 기업은 특히나 JD가 꼼꼼히 적혀 있으니 읽으시는 것도 10번씩 꼼꼼히 읽으셔야 합니다. 네, 이제 완전 꿀팁 부분.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외국계 기업 채용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계 채용 프로세스는 정말 기업마다 다양해요. 면접이 5차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인적성이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이나 파견직은 면접을 보통 한 번만 보고 끝나기 때문에 다른 전형보다는 매우 용이한 편이에요. 대부분 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시작하는 외국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형은 완전 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계 인적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한국 인적성보다는 매우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도형이나 공간지각 능력에 약한 저로서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팁들을 공부하고 인적성을 봤습니다. 외국계 인적성의 대표로는 Talent Q Assessment, PI Assessment가 있어요. 유튜브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유형들에 먼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집에서 내 컴퓨터로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형이 익숙해지니까 훨씬 풀기가 수월하더라고요.
면접 질문들은 엄청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공통적으로는 내가 뭘 수성했다, 어디 인턴을 했다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를 정말 깊게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수치적으로 이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뭘 느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몇에서 몇으로 몇 %를 끌어올려서 이러한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적용을 해보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제가 아마존 면접을 볼 때 이러한 수치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애플은 좀 저의 리더십, 인성적인 면모를 더 알아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여기도 수치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하거나 한국어로 하거나 너무 딱딱한 느낌보다는 정말 인간 좋고 재미있고 열정적이고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형식을 딱딱 갖추기보다는 정말로 얘랑 일하면 진짜 행복하겠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 항상 자신감이 넘친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더 팁을 드리자면 회사에 대한 관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보 공시 시스템에서 매출액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나 해당 기업에 대한 기사를 읽고 외우는 것들을 더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이 아이폰 12 퍼플을 완전 많이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 자체를 알고 이걸 얘기하기보다는 퍼플만 홍보하다 보면 고객들의 입장에서 보라색 이외에 다른 색들은 좀 센스가 떨어지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해결책으로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깊지 않은 고민이긴 하지만 이렇게 고객 입장에서 고객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해결책으로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략 여쭤보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인터뷰를 위한 자료조사가 아니고 우리 기업에 정말로 관심이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해봤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준비해 가시면 진짜 한 방으로 뒤집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외국계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스펙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스펙이라 할 것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인가, 우리 기업에 관심이 많이 있는가를 정말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신입한테는 바라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계가 처음에 면접으로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우선 채용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정말 열정이 넘치는가, 자신감이 있는가, 기업의 보탬이 될 수 있는가를 보는 것 같아요. 외국계는 오래 일하는 문화는 크게 없기 때문에 오래 버틴다는 느낌보다는 여기에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성격적인 측면 그리고 관심을 유심히 평가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인턴 경험이나 수상 경험이 없다고 해도 학점이 좋지 않다고 해도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하면서 하다못해 친구들이랑 매일 술을 마시면서 놀기만 했더라도 거기서 내가 느낀 것이 있다면 그 주제로 흥미를 끌 수 있다면 외국계 면접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JD는 진짜 유심히 꼼꼼히 분석하셔야 됩니다.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나 성격 그리고 능력이 거기에 진짜 전부 기재가 되어 있어요. 뭘 하는지도 꼼꼼히 봐야 하지만 내가 이거에 필요한 역량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연결해서 가져가면 정말 좋을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직무에 JD에 3줄이 적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첫 번째 줄에서 해당 직무가 하는 일 2가지 정도가 써 있으면 그 2가지를 내가 비슷하게라도 해보았던 경험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썰이나 역량을 풀어주시면 돼요. 분위기는 자유로운데 성과 압박이 심하다고 들었어요. 외국계 기업, 국내 기업에서 모두 재직해본 결과 외국계 기업이 정말 자유롭긴 합니다. 그런데 성과 압박은 요새 국내 기업에서도 인센티브제가 많기 때문에 성과 달성이 정말 주요 목표라고 생각이 되어서 성과 달성을 위한 압박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달성해야 될 목표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외국계는 네가 언제 어디서 일하던 그냥 성과 달성만 해라 이런 느낌이면 국내 기업은 성과 달성도 하고 자리도 지키고 있어라 이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기 때문에 저는 이 외국계 기업을 선호합니다. 외국계 기업 특성은 처음부터 가르침을 크게 받지도 않고 누가 뭘 시키지 않아도 내가 더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찾아서 제안하고 이를 찾아서 배우는 문화라면 국내 기업은 엑셀 취합부터 차근차근 옆에서 가르쳐주면서 성장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호불호가 크게 갈려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종 합격 후 연락이 없어요.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네, 연락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외국계는 본사에 컨펌도 받아야 되고 본사는 항상 느려요. 외국계는 정말
6시나 5시 땡쯤엔 집에 돌아가고 그 일이 쌓여 있어도 집에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일 처리가 한국보다는 많이 느려요. 그래서 컨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안하시면 연락하셔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셔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인사팀도 물론 당연히 알고 계셔서 친절히 응대해 주십니다. 네, 오늘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업로드가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D 같은 것들도 가지고 오셔서 문의 주시면 역량 분석도 도와드릴게요. 다음번에는 외국계 레주메와 커버레터 편으로 자세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